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그 나스닥의 폭락,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월요일 날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개파락이 뜬다라고 하면, 제가 어저께도 그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올지, 나는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어디 있죠? 여기 있어.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이 S&P 500 그리고 반도체는 전저점 이탈을 할 만한 자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 또 우리가 볼 만한 건 이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에서 이렇게 3% 가까운 개파락이 떴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3% 가까이 ETF 시장이 빠졌다라는 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일단 내일 장 시작과 함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때 뭐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뭐 지금 다양한 뭐 정보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시장이 왜 빠지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요소는 또 뭐가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빠지는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얼마나 주가 방어를 잘 해주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줄곧 그래 왔듯이 차트적으로 이 시그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뭐 빠르게 10만 전자를 회복하는 그런 상승이 막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을 바라는 건 저는 욕심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로 막 우리가 진짜 큰 기대를 가지고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 종목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통해서 똑같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누구보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스닥과 글로벌이 도대체 왜 증시가 하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우리 삼성전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하면은 엊그제 발표가 되었던 이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디스플레이션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미국 근원 PCE 가격 지수라고 불리는 부분이 전월비 0.4% 상승을 하였고, 예상치 상회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 시장에서 더 크게 반응을 한 거고, 그런데 이 미국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하기는 했지만, 이 근원 PC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CPI 가격 지수와 근원 PCI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PCI 가격 지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에너지, 식료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너지 쪽이나 식료품 이런 쪽을 다 포함한 건데,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포함시킨 지수의 지표를 보고 정책을 꾸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근원 PC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원 PC에 대한 수치는 이제 어느 정도 CPI를 결정하는데, 물가 지수를 결정하는데, 또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이 근원 PC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데 있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네. 그래서 연준과 통화정책 결정 시에 중요하게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흐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건가, 아니면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올 건가. 자,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확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 오게 되면은 주가는 뭐 반등이란 반등 없이 정말 뭐 하나 어느 하나 거스르지 않고 정말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에 대해선 아직 PCE 지수도 2월 달까지밖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3월, 4월까지 좀 더 지켜보고 끌고 가야 될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이제 파월 의장도 최근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던 것만큼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결국 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디플레이션인 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점차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대응과 대비를 해 나가야겠죠. 이런 큰 시세를 알고 큰 시장을 알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또 매수와 매도를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기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세였죠. 그리고 관세였는데,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린다. 그리고 또 무역 전쟁,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이것 또한 시장을 현재 죽여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삼성전자는 개파락을 띄울 가능성이 크고,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6만 원대가 다시 한번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기술적으로 확실한 또 매수 저점 자리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의 봄이라고 불릴 수 있는 2분기부터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올 거고요. 이런 레거시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인상이 최근 마이크론부터 슬슬 나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단기 조정, 하지만 그 단기 조정 뒤에 우리가 상승 구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했지만 개파락, 뭐 하락이 나온다 한들 현재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짧게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여기 구간부터 여기까지 그 적지 않은 상승폭이 나왔단 말이죠. 거의 한 20% 가까운, 저점 대비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눌린다고 봤을 때 대략 0.5 구간 혹은 0.3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가 나스닥 시장 어제 밤을 새며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략을 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딜까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 따른 단기 고점은 저는 분명 앞자리가 7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0.618, 0.5 구간까지는 주가가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바뀌는 게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지 아니면 새롭게 저항을 맞고 또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올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시장을 봐야 된다.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삼성전자를 우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또 매수 매도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2022년도 이런 채널링을 형성해 나갈 때도 확실한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올 때 오히려 RSI 고점이 낮아지는 높은 확률에 대한 하락 다이버스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계속 잘 잡고 이끌어가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는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우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수익을 볼 만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하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실시간 장중 타점이나 앞으로 전략들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만 저기 밑에 있는 번호로 저기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초대 링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준과 원칙에 따른 기술적 분석을 통해 타점을 잡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기본적인 좀 자료들을 준비해 봤는데, 이런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를 좀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인데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많이 또 설문지도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이렇게 높은 확률 자리에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차트 분석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멘탈이 터지거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잘만 해오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겠죠. 이런 것만 해오면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과 자산이 늘어나면 우리 개개인의 행복할 확률도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행복이거나 친구와의 행복,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 이런 것들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정확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 재밌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이런 행복할 확률도 늘어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구독자방을 운영하는 최종 목표이고 모토이기도 하고요.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종목들, 제가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식의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